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지금 저희 쉬고 왔고요. 이어서 장미꽃뱀님과 그리고 청우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우리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초대한 청우리님이 이제 본인이 쓰신 글의 소개란에 페미니스트, 좋아하는 일은 독서, 무서워하는 일은 글쓰기, 언어 속의 차별과 혐오 현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적어주신 적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글쓰기예요. 청우리님이 무서워한다고 하셨죠. 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글쓰기가 무섭다라고 적어주셨었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는 사실 이걸 적을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무심코 적었었는데, 왜 그렇게 썼을까라고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자면은 뭔가 제가 이때까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둘러싸여서 자라왔는데, 그때 책이 이제 일종의 도피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제 모습을 생각하면 책에 이렇게 얼굴을 묻으면서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서는 문해 창작과를 입학했는데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이렇게 제가 꿈꿨던 세계가 이런 것이었나 이렇게 크게 환멸을 좀 많이 했었고, 아마 졸업할 때쯤에는 글쓰기에 대한 의욕이 상당 부분 상실된 채로 이제 대학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환멸의 주요 원인은 어떤 거였어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문해 창작과라는 교육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폭력성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문단내 성폭력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됐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저도 겪었고 또한 목격했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그렇게 힘을 빠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앞에 얘기하신 그 교육과정의 폭력이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물리적인 어떤 구타행위라든지 그런 폭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수업 시간에 문해창작과의 경우에는 합평이라는 것을 해요. 서로의 작품을 이렇게 비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는 교수는 물론이고 학생들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절대 칭찬을 하거나 좋은 점을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비판? 나아가서는 사실 아슬아슬하게 인신공격적인 수위로 이런 말들이 늘 오가는 분위기였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리 형편없는 작품이라도 좋은 면이 하나 정도는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이제 입에 서로 올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독서를 잘한다는 학생들은 은근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오늘 내가 합평 시간에 누구 울렸어 이런 말들을 약간 훈장처럼 이렇게 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서 살아남는 건 한 줌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야 이런 얘기를 교수가 직접 하고, 학생들은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장력이 미흡하거나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을 보면은 이런 걸 왜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정도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실제 여자 학생을 실명으로 이렇게 등장시켜서 약간 선정적인 소설 같은 걸 쓰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남자 학생들 있고, 이렇게 했었을 때 주변에서 쟤 왜 저래 이런 비난은 당했지만은 학교 차원에서 어떤 조처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가면 이미 작가로 활동하는 문인들이 가끔 학교로 오거나 아니면 아름아름 연락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가 있는데요. 그런 술자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위계관계, 그리고 숱하게 이루어지는 성적 접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겪고 목격을 했던 거죠. 저는 지금 문단내 성폭력으로 고발된 이런 사건들하고 문해창작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이 결코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우리가 배워왔던 교육과정 안에 이런 폭력과 위계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합평이라는 것을 빌미로 타인을 비판하는 우월감에 이렇게 도취된 적은 없는지, 타인을 모욕한 적은 없는지, 그것을 굉장히 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긴 환멸을 뚫고 이렇게 또 힘있는 글을 회원 에세이로 남겨주신 게 저희로서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럼 그 글은 어떻게 처음에 쓰기로 하시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글을 쓰는 남자들을 하고 연애를 많이 했어요. 이게 글 쓰는 남자랑 영화하는 남자, 미술하는 남자 각각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연애를 해오면서 늘 비슷한 패턴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제가 쓴 글을 보고 뭐 감수성이 좋다, 뭐 이런저런 부분에 감동했어,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관계가 일정 이상 깊어지면은 이제부터 뭔가 고나리질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마라, 뭐 저렇게 쓰지 마라, 뭐 너는 뭐 독특한 데는 있어도 뭐 악착같이 이렇게 하는 게 없어서 못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늘 이제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어떤 아주 작은 블로그에 소수만 아는 블로그에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개인의 사적인 기록까지도 계속 이제 간섭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 지워라, 이거 지워라, 이거 쓰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이 말을 한 당사자도 자기의 그런 일상이나 뭐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쓰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것은 굉장히 뭔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이런 중요한 무엇이고 내가 쓰는 거 노출 중인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들. 그래서 뭔가 이런 시간들을 거치고 오면서 이제 그래서 뭔가 글쓰기에 대해서 큰 회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후에는 뭔가를 써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쓴다는 게 전혀 멋있는 일도 아니고 뭐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 뭐 즐거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가에서 이번에 호칭 싸움을 크게 치르게 됐고, 이 과정을 그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담당 활동가분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회원 에세이를 써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주신 거죠. 뭐 꼭 잘 쓰려 할 필요 없이 그냥 회원들하고 이제 경험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편하게 쓰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모처럼 한번 용기를 내볼까 이렇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회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몇 년 만에 문장이라는 것을 써봤는데 지금 다시 이제 그 연재한 거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크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 오랫동안 글을 안 쓰시다가 갑작스럽게 또 글쓰기 제안을 이렇게 받으셨을 때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뭐랄까 어려움 그런 것도 혹시 있으셨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뭔가를 쓴다는 게 특히 나의 얘기를 쓴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또 두근두근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부터 내가 이제 글 같은 건 안 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이게 좀 더 원활하게 제가 그 활동가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좀 원활하게 글을 쓰게 된 건 그 당시 호칭 싸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너무 큰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될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글 자체의 완성도를 생각했다면 어떤 부담 때문에 못 썼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꼭 들려줘야 해야 퍼져나왔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컵을 전해주고 다니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면 또 다른 분들이 더 멀리 있는 분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가족 코치 문제라는 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언젠가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그렇게 다시 글쓰기 시작하시면서 또 생겨난 일상의 변화들도 꽤 있으신 거죠. 일단 그렇게 민우회에서 연재하고 이게 3회 분량이 민우회 누리집에 연재됐을 때 편집자분이 글을 보시고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호응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저희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제 글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보면은 지역 맘카페 이런 쪽으로 또 퍼가가지고 막 얘기를 이제 얘기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필요하기도 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책을 내게 됐고 그리고 또 계속 글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만 있다가 그렇게 처음으로 책을 써보니까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느껴가지고 이제 이것을 계속 가능하다면은 글쓰기를 좀 제 일상의 메인 직업으로 메인 잡으로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을 보시고 기자분들이나 뭐 이제 여러분들의 연락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그것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 흐름들이 이제 기사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니까 사회에서 인식도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뉴스 댓글 같은 걸 되게 열심히 보는 편인데 2018년에 여성의 날에서 이제 시위하고 그 댓글들 보면은
뭐가 문제, 생판 처음 들어봤다는 듯한 그런 식의 이야기들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이후에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 되니까 조금씩 인식들이 바뀌어 가서, 되게 기뻤던 게, 제 친구 중에 되게 가까운 친구가 연락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 이제 배우자의 남동생이 우리 가족 코칭 자기가 생각해도 도련님이라 불리는 건 좀 이상했다. 그 단어 바꿔보자면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전에 친구가 얘기했을 때, 친구가 제가 얘기했을 때, 근데 친구도 불편하긴 하지만은 이게 상당히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걸끄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뭐 저기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나름대로 회피하는 테크닉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의 남동생이 그렇게 직접 얘기해 주니까 그럼 뭐라고 부르면 서로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고 그런 장들이 만들어진 걸 보니까 정말 변화가 실감이 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딱 이런 호칭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뭐 정하거나 캠페인으로 본격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각 이제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하나의 흐름 변화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기 자리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거 뭐 하나라도 하는 게 진짜 어떤 효과를 만든다는 것에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글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글쓰기 작업 계속 하고 계신가요? 이제 책의 원고를 얼마 전에 다 해서 이렇게 넘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기보다 제가 이렇게 써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의 시가 문화랑 카프카 소설에서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주제로 이제 짧은 에세이를 하나 써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고요. 되게 논문 같은 주제네요. 그냥 가벼운 짧은 글로 써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픽션인데요. 전래동화를 일종의 패러디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늘 마을에서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래서 그 처녀가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처벌하는 이야기를 써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좀 이건 제 인생에서 약간 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10대 여성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논픽션을 하나 써보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계획이 많으시다. 엄청나네요. 계획만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뱉어놓는 건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해야 되니까. 어떤 플랫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냥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일단 쓰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발표할지는 그때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일단 쓰는 게. 맞아요. 네. 글 되게 오래 쓰는 제가 이제 친척 남성분 중에 평생 글 쓰고 싶어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있어요. 근데 못 안 쓰나요? 쓰더라고요. 네, 안 쓰더라고요. 부담이 너무,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 시간 되게 많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써놓고 이제 나중에 플랫폼 찾아야 되는데, 플랫폼을 찾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워낙 발표할 때가 많으니까 그쵸. 또 민호의 누리집이 플랫폼이 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이 못해서 이게 또 어디든 쓰면은 기회가 되면 다 연결되게 돼 있구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네. 민호의 누리집에서도 다른 분들의 글들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며칠 후에 게임 속에 있는 이제 여성 혐오나 게임 하시면서 느꼈던 회원분의 글이 이제 나갈 예정이에요. 와, 기대됩니다. 네. 네. 거의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내용이 다 게임 게임 용어가 진짜 많아서 아. 되게 재밌고 되게 열받더라고요. 그쪽도. 그래서 그거를 되게 경험적으로 풀어주신 글을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요즘 작업실에서 글 쓰신다고, 씀씀 작업실? 이런 곳이 네. 있다고요? 제가 이거는 정말 최근에 며칠 전에 찾아서 지금 이제 주말 동안 이용해본 작업실인데요. 여성 창작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작업실이고요. 이제 월 쿠폰을 끊어서 그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합정동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여자 창작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주는 힘, 안도감, 그리고 안정감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은 한번 인터넷에 씀 작업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예. 제가 언제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아늑한 공간이고, 그렇죠. 뭐 약간 사용료 조금 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걸 내면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테이블과 각자, 공간을 공유하는 거죠. 네, 그런 각각의 테이블들이 있고. 어떤 글쓰기 클래스 이런 것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직 이거는 이용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남자들 중에 글을 잘 쓰는 사람 본 적이 저는 진짜로 없지 않아요? 정말로.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농담이 아니라 네. 정말 요즘에 문학상 여자들이 되게 많이 휩쓸고 맞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예전에 여성들이 이제 그 문학이라는 걸 배우고 글을 익히고 이런 것 자체가 워낙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이제 긴 역사가 있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지금은 다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을 때 정말 그러니까 기득권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입장, 위치에서 그렇게만 쓸 수 있는 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문학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그렇게 여성들이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성들도 어떤 소수자성을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특히 이 젠더와 관련된 이런 도 그렇고,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이제 권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통찰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민감하게 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글을 쓰면 되게 아까 청어린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감수성 아니면 뭐였죠 아까? 노출증. 되게 직관이라는 말 안 쓰죠 보통 감정적 하여튼 되게 배설 이렇게 생각하고 남성들은 자신들 글을 굉장히 조망하듯이 쓰잖아요. 맞아요. 예, 되게 막 신의 입장에 쓰는 것처럼 되게 맞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막 문장이 다 이상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같이 여러 이제 친구들이 남자 친구들이나 남성 생각이 나는데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본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되게 잘 쓰는 거에 집착해요. 잘 잘 있어 보이게 쓰는. 있어 보이게 쓰는 진심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어디서 봤거나 이렇게 이 문장 그 뒤가 다 예상되는 문장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부터 뒤부터 예상이 돼요. 되게 재미가 없고 굉장히 피상적이고 너무나 어디서 본 것 같은 글을 되게 반복해서 쓰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진심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 글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자신의 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를 뮤즈로 삼아서 썼어. 이런 얘기 같은 것들 이렇게 문해창작을 다닐 때 그래서 들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니 내가 써도 너보다 훨씬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나를 뮤즈로? 여기서부터가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그 말을 진짜 해요? 예, 직접 하더라고요. 저 2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다 두 사람에게. 그래서 그리고 또 저랑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 분들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그냥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를 뮤즈라고 했다는 얘기하는 이제 여자하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남자하고들은 그냥 저기구나, 자기 패턴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에 하면서 이제 약간 작업을 하는? 예, 근데 도저히 써온 글들을 보면 한심을 한심에 실패하고. 되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뭔가 돈이 안 드니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전화 오셔 들었었고 그때 밥을 사거나 뭘 사주거나 이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다양한 설이 존재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글이 저는 싫어요, 솔직히. 자의식 있는 글. 그러니까 이 글에 자의식 있는 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이랑님인가? 가수 이랑님 있잖아요. 이랑님이 무슨 대안학교에서 어떤 가사를 쓰는 거를 가르쳤고, 이 대안학교를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위 이렇게 대안학교가 다 비슷하진 않잖아요. 조금 이제 문화적 계급이 높은 집단이 조금 속한 대안학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친 적이 있고, 정말 아시죠? 이 소위 날라리 가출 청소년, 이쪽에 모여 있는 가사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 전자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 가출 청소년들이 있었던 그 그룹의 가사를 보여줬는데 진짜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냥 막 쓰는 것 같은데 되게 체감적으로 글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쪽 대안학교 그룹은 되게 세상은 인식, 운동, 변화 이런 거에 주목했다면 이쪽은 이제 그냥 반이 욕이긴 한데 굉장히 날것에 자기 이야기가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를 썼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예전에 토크 콘서트에 하셨나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진짜 공감하는 게 글이라는 게 사실은 잘 쓴다는 거에 이미 갇히면 이미 자의식 굉장히 드러나고 이미
약간 거짓말 같은 네네. 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양념이 많은 수식어가 많고 좀 문장이 안 끝나고 그런 글이 많은 반면 사실 굉장히 이게 목까지 차올라서 뱉는 글은 뭐 비문일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그 말 별로더라고요. 비문이다. 이 말 별론데 진짜 문장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횡설수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되게 살아있는 그런 글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되게 많은 글들은 그래요. 살아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한 거랑 연결시켜 얘기하면 남성들이 그 남성 문인 사회에서 인정받을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되게 의식하면서 좀 그렇게 정제된 류의 글을 많이 쓰게 되는 것도 아닌가. 그래서 이제 꽃뱀님이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또 생각나는 게 저는 작년에 그 책도 나왔었는데 제목이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라는 제목으로 그 순천에 있는 이제 여든쯤 되는 할머니 20명이 이제 처음으로 글을 배워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시랑 글 같은 거를 써서 이제 책으로 출간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단순한 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깊은 어떤 인생에 대한 걸 담고 있는 이제 이런 언어들이 되게 귀중한 것 같고, 여성들이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이런 작업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활동하다 보면 이제 언어를 꼭 긴 글을 쓰지 않더라도 이제 피켓을 써야 되거나 언어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피켓을 이제 우리가 일로 이제 막 이렇게 쓰는 거랑 뭐 검은 시위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시위 나갔을 때 그 피켓을 봤을 때랑 진짜 느낌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되게 살아있다. 어떻게 우리는 참아하지 못하는 꼭 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자기 진짜 얘기를 딱 이렇게 했을 때의 이 전달력은 되게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고 배우고 그러거든요. 맞아. 뭐 앞으로 뭐 박막래 씨 그 유튜버시죠. 예, 그분의 책도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뭐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이게 이 창작 영역에서 글만이 아니라 여성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자극받아서 또 자기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여자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청오리님도 글 쓰는 거 무섭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에세이나 이런 걸로 뭐 소식지나 이런 걸로 섭외를 가끔 하면 진짜 많이 자기 얘기를 쓴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되게 높고 이런데 맞아요. 조심을 여성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남성들은 이 얘기가 당연히 사회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한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이거는 그렇게까지 뭐 예를 들어 우리 민의 소식지에 실릴 만한 경험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하면서 쓰는데 막 엄청난 글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님도 그렇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글을 쓰면은 특히나 자기의 어떤 삶이나 일상에 대해서 쓰면은 글 자체보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막 시비가 많이 걸리고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워낙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문예창작과에서 그러면 그때 막 같이 글 썼던 그런 남자들은 지금도 글을 쓰고 있나요? 소식을 끊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되게 유명해지셨나요? 이리저리 글을 쓰기도 하고 뭐 안 되기도 하고 그랬겠죠? 글이 진짜 안 써질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로서 글을 써야 될 때도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그럴 때 약간 팁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전혀 없고요, 정말. 고통의 시간. 네, 책을 그때 이제 출판사에서 제의를 받고 원고를 써야 되는 기간에도 저는 이제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음을 참고 있는 그런 기분으로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을 거야, 결국 실패하고 말 거야, 그런 두려움에 되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겨내고. 역시 마감이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꽃뱀님은 글쓰기 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일 때문에 뭐 회의 자료를 할지 글을 써야 될 일이 아니면 뭐 많이 있잖아요. 성명서를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근데 글 쓰는 거 되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걸 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시작을 못하죠.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그럼 꼭 본론부터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 쓰고 그 다음에 서론 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서론을 못 쓰면 나가질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서론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뒤부터 생각하고 하면서 꼭 써야 될 거. 본론이 뭘까? 그리고 막 쓰고
그리고 글 쓸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지우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 말 저 말 다 써놓고 다시 유죠. 다시 보면 이렇게 수식어가 많고 또 많고 그래서 약간 한 2번, 3번 더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 이번에 저희도 이제 소식지로 활동할 때 다 글을 회원분들도 쓰고 썼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저는 느끼는데 편집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계속 보는 사람의 시각을 굉장히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만약에 본 사람이. 그럼 웬만하면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의식을 계속 안 넣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정도의 팁. 갓김치님은 어떤? 저는 글쓰기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일로서의 글쓰기 너무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약간 뭔가 되게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 맞아. 때문에 시동이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로서의 글쓰기 말고 그냥 이제 글쓰기를 생각하면 저는 힘들 때 일기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저는 방법을 몰라요. 그거를 좀 더 나아지게 할 만한. 그래서 가끔 되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기분이 뚝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도망치듯이 막 일기장으로 가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쓰거든요. 그렇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아직 모르겠다. 근데 그걸 해서 이제 바로 완전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생각에 압도되는 경향? 감정이나 생각에 압도되는 이제 좀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글로 쓰면 되게 별거 아닐 때가 많잖아요. 진짜, 오늘도 늦잠 잤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뭉게뭉게 있었던 것들이, 어쨌든 글이라는 정교하고 미묘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세상과 연결돼서 이렇게 빨대 꽂듯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다? 라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그냥 글쓰기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 같은 건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그 일기장 저는 쓴 거 하나도 안 펼쳐보거든요. 엄청 쌓여있는 집에. 근데 이제 그냥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정선희 씨가 나와가지고 세바신가 거기서 그 일기 쓰는 것도 어려울 때 있거든요. 어디부터 또 일기를 몇 줄을 써야 또 너무 길게 써야 된다 또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강의하실 때 그 하루에 딱 3가지만 쓰는데 본인도 어디 책에서 본 건데 첫 번째는 오늘 좋았던 거, 두 번째는 꼭 한 줄. 오늘 힘들었던 거. 그다음에 3번째는 그래서 내일 해야 될 거 이렇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부터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귀찮은데 하여튼 이틀에 한번 쓰거나 하는데 굉장히 일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정말 별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건 주로 아프거나 이런 거예요. 뭐 주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그런 패턴이고 내일 해야 될 건 항상 충분히 자고 뭐 도시락 싸서 오늘은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그 말은 천천히 하자 이거더라고요. 내일을 다짐할 때. 그러니까 그걸 계속 봤을 때 일주일치 그냥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하고 싶구나. 나는 그거를 그 욕구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천천히 해야지 되게 행복이랑도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뭐 그때 그 강의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정선희 씨의 말은 정말 언어라는 건 되게 살아있더라고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달변가기도 하고 그 자신이 겪은 고통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그 3줄 쓰기 일기로 자기가 되게 많이 달라진 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글이 되게 단순화해주는 있어요. 네, 저도 그런 되게 비슷한 걸 써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아마 뭐 하루에 3개 뭐 고마웠던 거 좋았던 거 뭐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주로 맛있는 거 먹었다예요. 그렇죠. 힘든 건 주로 몸 아픈 거. 맞아요. 너무 별게 없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썼는데 매일매일이 그런 거예요. 맞아. 근데 그냥 내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내 인생에 엄청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건 기분이었던 거죠. 그런 걸 이제 뭔가 글쓰기라는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실체로 드러나게 하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그런 이제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쓸 때도 저 아무데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 블로그, 진짜 아무도 모르는 블로그 같은 건데 그리고 일기장에 쓸 때도 그렇고 그게 정말 아무도 안 보지만 그게 저는 세상이랑 소통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외화되어서 나온다는 점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디서 본 글이 있는데, 이게 아마 되게 글쓰기 책, 되게 제일 유명한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거기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닌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비밀이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비밀이요? 비밀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이게 왜 마음 깊은 비밀인지, 그리고 왜 글쓰기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나 하는지를 약간 알 것 같은 마음? 사실 부끄럽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쵸. 내가 글쓰기라도 하는 거인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또 여성들의 글쓰기라는 게 가진, 여성들이 세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의 어떤 힘?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뻔한 질문을 해볼게요. 성어리님에게 글쓰기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한테 글쓰기는 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마찬가지로 글쓰기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미래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실에서 이게 권력이 적고 패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사의 영역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도 쓰고 있고 다른 분들도 쓰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해장 픽! 네. 제가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가 브라자라고 할게요, 그냥. 브라자라고 브래지어? 해요, 보통 브래지어라고 그래요. 예, 브래지어를 찾는 게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저는 브래지어 찾는 게 너무 어려운데, 최근에 그 브랜드 무지에서 브라자를 샀거든요? 제 가슴이 약간, 살이 있으니까 약간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슴을 딱 잡아주고, 그러면서도 여기가 둘레가 잘 맞고, 그러면서도 안 불편한 브라자가 잘 없어요. 맞아요. 예. 거의 브라지어를 거의 맨날 찾는 브래지어. 브라지어요? 예, 브라지어. 저 그냥 브라자라고 할래요. 저는 네네, 브라자라는 브라자. 말 좋더라고요. 네. 예, 브래지어라고 못하겠고. 그러니까 브라자를 항상 이제 찾는 게 되게 일이었는데, 무지 브라자를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돌아가긴 해요.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되게 편해요. 여름에. 이렇게 자국 같은 거 안 남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약간 돌아가긴 하는데. 돌아간다는 건 약간 커서? 네. 아니, 예, 그렇죠. 그게 사이즈가, 저도 무지 거 자주 쓰거든요. 네.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면이고 되게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해서. 근데 무지가 문제가 예. S 사이즈가 저는 웬만하면 S 사이즈가 맞아요. 네. 몸통이 작아서. 네. 근데 진짜 조그만 거예요. 아, 근데 무지가 좀 많이 작잖아요. 사이즈가, 예, 그래서 그거를 꼭 일본 착용해보고 사야 된다라는 그럼 제가 좀 말씀을 큰 거 드리고 샀나요? 싶었어요. 그럴 수도, 아무튼 사이즈를, 속옷은 꼭 착용을 해보고 사야 되겠더라고요. 맞아. 특히 브래지어는. 근데 되게 촉감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맞아요. 안 입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천드려요. 네. 아,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그 네. 왕타칫솔에 대한 반향이, 사회적 반향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지금도 또 문자 왔어요. 너무 좋더라. 근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네, 왕타칫솔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너무 뿌듯해. 우리 이거 뭐 들어오면 좋겠다. 그죠? 광고라도 하나 들어오면 좋겠네요. 왕타칫솔 관계자분들.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정어리님도? 예. 저는 책을 한 권 추천하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책은 신정아 작가의 자서전 4001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과거 신정아 스캔들이라고 호명된 사건의 주인공. 그 신정한 일 맞군요. 신정아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 2011년에 이제 발간한 책인데요. 저는 신정아 사건에 대해서 어렴풋이 기억만 하다가 최근에 이 책을 중고 서점에서 발견해서 읽게 됐어요. 제가 신정아 씨 범죄를 옹호하거나 뭐 사건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 한 여성이 권력이라는 것에 다가가면서 어떻게 언어를 잃어버리는가 이렇게 그 과정을 드러내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늘 책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기억으로 떠올리자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신정아 씨가 이렇게 학력 위조하고 불법 로비 등의 혐의로 이제 언론이 취재를 하니까 미국으로 도망쳐 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들을 따돌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호텔로 숨어든 거죠. 이렇게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으로 떠올리고 있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도 싫어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럴 필요를 느껴본 적도 없었다. 심지어 메모조차 하는 것도 나는 싫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렇게 혼자 호텔방에 있으니 쓰기를 멈출 수가 없다.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었는지 나조차도 몰랐다. 뭐 이런 부분이 제 마음을 또 움직였던 거죠. 물론 결국 이 에너지가 자기 변명으로 쓰이게 된다는 어떤 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다른 분들도 한번 비평적인 시선으로 텍스트 자체를 읽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해장픽은 분량이 좀 길어서 패널분들의 소감을 먼저 듣고 두 분 보내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꽃뱀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네 많은 걸 배웠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남성들의 문법입니다. 네, 네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만 한 얘기를 이제 팟캐스트 녹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엔 저번 주였나요? 많이 안 듣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순위가 왜 이러죠? 그런 얘기 했는데 민우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입하시면 전화하고 아니면 또 만나고 이렇게 하면 팟캐스트 되게 많이 듣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자주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믿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열심히 녹음했어요. 스스로 열심히 했대.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정선희 씨가 세바시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빌어서 그 패턴으로 얘기해보자면, 오늘 좋았던 일은, 팟캐스트를 난생 처음으로 녹음해봤는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좋았던 일이고요. 오늘 힘들었던 것은 오기 전까지의 긴장, 불안,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 해야 할 것은 아마 제가 드린 씀씀 작업실에서 글을 쓰고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근데요, 제가 그거 해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요. 좋았던 거랑 싫었던 게 연결돼 있어요. 항상. 되게 많은 것들, 특히 일이나 어떤 과제나 이런 건 되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예요. 남성들의 문법이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좋았던 거랑 싫었던 게 연결돼 있다는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는 척. 괜히. 안 물었는데. 남성들의 문법이에요, 이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냥 우연히 아마 트위터에서 이분의 이제 다른 글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분의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글인데요. 이 블로그는 치유하는 영어, Language Learning for the Heartbroken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허세로미 님의 블로그에 있는 글이고, 제가 이분께는 이제 소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이분이 치유하는 영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글들은 이제 곧 이분도 책으로 엮여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소개하고 싶은 글은 그냥 좀 너무 인상적이었고, 제가 그냥 이 글에서 괜히 에너지를 받았어서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읽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발췌해서. 이분이 이제 외국에 나가셨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30대 중반이 되셨고, 가족 중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으며 남자를 사귀지 않고 혼자 일하고 아이 낳지 않고 앞으로도 혼자인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쭉 어떤 글을 쓰셨는데, 저는 약간 산문이라기보단 되게 시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길지만 중간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중의 의미심장한 침묵을 견디는 것. 짐작이 가는 이유는 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치졸하고도 사소한 이유로 영영 멀어지고 마는 오랜 친구들. 속에 들어앉은 모르는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 매일 밤 두려움과 싸우는 것. 혼자 풍성하고 말끔한 식탁을 차리자고 장을 보러 나섰다가 결국 잔뜩 지쳐 택시기사와 싸운 후 집에 와서는 찬거리를 냉장고 안에 정리할 기운도 없고 마는 것.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모르는 심연 안에 손을 집어넣고 휘휘 저어보는 기분을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느끼는 것. 그래도 하루하루 싸우는 것. 매일 매시간 매순간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크고 작은 생채기들이 지긋지긋할지라도 감당하겠다고 마음먹는 것. 기어서라도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게 여기서 여자로, 혼자로, 개인으로 실존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한마디를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뤄왔다. 나는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지. 그래,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이지. 약간 버티는 기분으로, 또는 아직은 이만큼 뽐내는 기분으로.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내가 여자는 아니지. 그래, 사람이지.
하는 마음으로. 마치 내가 여자로 사는 삶에 대해 말하면 수천 년간 말해져온 똑같은 내러티브에 끌려 들어갈 거라는 두려움으로. 나는 여자지만 그런 여자는 아니란 느낌으로. 아니 여자를 욕보이거나 얕보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런 느낌으로. 여자에서 모욕적인 부분만 전부 빼고 아주 열심히 찾으면 남는 그런 사금 같은 승리의 느낌으로 나는 여자라고. 그런데 그런 승리를 거둔 여자는 내가 여자라고 말머리에 드러내지 않는다고. 어쩐지 우는 소리도 시원하게 못하고 마는 것. 그렇다고 씩씩한 호걸도 아닌 것. 어디 가서 밥이라도 사면 일사불란하게 수저를 놓는 여자들을 보며 왠지 가슴이 쓸쓸해지는 것. 정말 일어나고 싶은 것인지 그냥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물어보면 차라리 물어보지 않음만 못하게 될까봐 돌아서는 발소리도 조심조심한 그들을 보내고 돌아서면 이상하게 허전한 것. 하지 못한 말과 미진한 감정과 먹지 못한 디저트와 말도 꺼내지 못한 파티들이 찬찬히 휘발되는 것. 세상을 구하고 싶은 것인지 빨리 적당히 죽고 싶은 것인지 어디의 어떤 형태의 행복에 얼마만큼 욕심이 있는 것인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부터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가 아닌 결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동시에 감옥 안 갈 정도의 멍청한 짓은 좀 해봤으니 이제 물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웃을 적실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정도로 스스로와 화해한 여자가 동아시아에서 개인으로 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여기 태연히 적건대 혁명이다. 이렇게 1000만 명이 1000년 동안 살아도 여전히 혁명일 것이다.